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코스피가 2차 전지 종목 중심의 개윤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오늘 시장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었던 반면 긴장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슈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 쉽게 또 빠르게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시장의 이슈들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과 또 잭슨홀 미팅이 앞두고 있는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 테마 리포트도 받아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테마 리포트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빨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테마 리포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1위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무려 387%의 누적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다음 종목인 루닛이 282%, 포스코DX가 248% 돌파하면서 두 종목 모두 200%가 훌쩍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오늘 또 한 번 역사상 신고가 돌파하면서 누적 수익률 213%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ISC가 149%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로 시장을 강하게 이기고 있는 필승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누적 상승률 146%를 돌파, 펜트론이 133%를 누적하고 있고요. TFE가 129%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 약 12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HPSP가 87%가 넘는 수익률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이기자 톡센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요.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화면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테마별 순환 매장에 대응하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전략. 그 두 번째 전략은 어떤 내용일지 지금 필승 전략에서 살펴봅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테마별 순환 매장 대응법인데요. 그 대응법은 어떻게 될지 또 빨리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장 또 어땠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미국 시장 먼저 오늘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뉴욕 증시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강세를 보이는 좀 더 좋은 모습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 이 세 시장 모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약 네. 후강. 이렇게 전약 후강을 보인 미국 증시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은 특히나 미국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섹터에서 더더욱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 왜 미국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오늘 필승 전략 시간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 시장 조금 자세히 짚어보면 오늘 우리 시장의 핫 키워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주들의 강세가 또 두드러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시장 모습 역시나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정이 나왔습니다. 24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금, 수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 빠르게 관련된 내용들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에 비춰서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또 다르게 이 부분 한마디로 방류가 된 이후에 이것의 대체제로 무엇이 각광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육괴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주 그리고 돈육 그러니까 양돈주 돼지고기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장 막판에 다시 강세를 보인 초전도체주까지 해서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우선 샘표부터 볼 텐데요. 샘표 오늘 이런 강세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분봉으로도 이렇게 볼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역시 분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오후에 최고점을 보이다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볼 텐데요. 네. 신성홀딩스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이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적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라티알 역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다가 쭉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뚝 떨어졌다가도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마니커 FNG 역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림까지 보겠습니다. 하림 역시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승하다가 분봉 보면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네. 신성 델타테크. 아마 하한가가 이렇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가로 올라서는 모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안 좋다가도 장 막판까지 올라서서 장 마감에 상한가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마의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많은 분들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이제 초전도체가 끝이 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적어도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 이런 이슈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좀 상승해 줄 것 같은 이런 오염수 관련주들은 내려오는 이런 모습에 많은 분들 당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막판 움직임을 보인 초전도체까지 발빠르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은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이 오염수 방류 관련주의 대응 전략을 빠르게 또 노란톡방에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자세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는 순환 매장 이런 부분에서 테마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노란톡방에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얘기 드리자면 오늘 같이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챙겨 가시라라는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순환하는 테마 장세 이런 부분에서 하락폭도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오염수 방류가 확정이 24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빠르게 이렇게 확정 수익을 챙기시라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확정 수익을 전체적으로 모두 챙기시기 어려운 분들은 적어도 반 이상은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을 때 절반 이상은 확정 수익을 챙기시고 그런 다음에 상한가가 풀리면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유지되는 것들이 풀리면 거기에 맞춰서도 또 거기에 절반은 빠르게 확정 수익을 챙기시는 방법이 이런 순환매 테마장에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하실 거고요. 물론 이런 순환매 테마장을 나는 못 따라가겠다. 이런 분들 역시 많으실 겁니다. 물론 따라가서 이런 수익 챙기면 좋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상승이 크게 나온 만큼 반대로 하락폭도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미난 투자자라고 하죠. 손이 빠르신 분들이 아니시면 이런 분들은 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하겠고요. 이런 분들도 그럼 내 종목은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라고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순환 매장. 제 오늘 타이색 보이시죠? 제가 2,500선 그러니까 코스피 2,500선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저점 부분 깨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순환매 장 속에서 내가 가진 이 산업, 이 종목이 충분히 탄탄하고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확신하신다면 네, 순번이 돌아오기를, 내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쫓아가다가 물려서 이런 부분들 한번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 차례는 언젠가 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산업과 종목이 앞으로의 전망성, 앞으로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면 내 차례 분명히 온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기다린다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조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의 대장주죠. 이 에코프로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강후약 조금 장 막판에 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지금 띄워놨는데요. 에코프로 워낙 많은 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100만 원 근처에서 100만 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제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후에 지금 이런 채널 지금 상단에 돌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조금 최소한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챙기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채널 변동을 일으켜서 이 위 채널로 다시 올라설 확률이 없느냐라고 하면 없진 않죠. 게다가 새로 MSCI 신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수급적인 관점에서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이 채널 상단에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 절반 그 이상을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MSCI 신규 편입된 부분에 이런 수급이 언제 들어오느냐? 8월 말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수급이 들어와서 이 채널 상단으로 올라섰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윗부분,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으나 이런 부분도 한마디로 확률상의 문제인 것이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만에 이렇게 120만 원대를 회복한 에코프로, 딱 보름은 아니죠. 보름여 만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신장 지역, 그러니까 위구르 신장 지역에 대한 이런 강제 노동 관련해서 수입 제품을 제한한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의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한 하나의 원동력이었고요. 무엇보다 지난밤 7% 이상 상승한 테슬라 역시 우리나라 2차 전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 가족의 주력 테마죠. 반도체 섹터는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전문가님의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이 정말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네. 섹터. 제가 반도체 쌤, 반도체 총각, 반도체 킹, 반도체 갖가지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그리고 많은 종목들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반도체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도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에 많은 분들 정말 긴장하고 불안감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신고가 갱신했다가도 쭈루루루루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필승 종목이죠. 제가 필승 종목으로 얘기했던 PK 홀딩스, B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익절 사인 내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 확인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한 확인을 하셨다고 해도 HBM 충분히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사인을 드린 부분, 이런 부분에 따르셨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가져와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 제가 사인을 드려도 보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PSK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을 그어 놓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깨는지 안 깨는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아니면 내일 이런 부분들이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조금 기대와 다르게 오늘 장중 최고 11% 이상 하락하면서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어제 발표된 한마디로 자사주 처분에 관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60만 주 정도,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171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오늘 시간외의 장에서 대량 거래로 처분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시간외에서 28,000원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왜 26,000원까지 빠지느냐. 그리고 장중 최고, 장중 최저점으로는 25,000원까지 왜 빠져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이런 부분들 60만 주 그렇게 큰 양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앞으로 자사주로 묶여 있었던 부분이 유통 물량으로 이렇게 풀리면서 조금 물량 부담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내외라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생각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 조정받을 때는 이런 악재 하나가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악재에 비해서 과하게 빠진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유의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이런 추세선 하단 부분을 깨지 않고 터치하면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뭡니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한마디로 무너지는 모습에서는 빠르게, 만약에 여기 아래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 빠르게 먼저 대응을 하고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런 부분들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기다려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 HBM 관련주, 한마디로 반도체, 그중에서 특히 HBM 관련된 주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손절보다는 이렇게 한마디로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기다려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안해하시겠지만 내일 장에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추세선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만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홀딩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고 이런 부분들 깨고 내려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이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서 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익절 사인 드린 PSK 홀딩스와 달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한미반도체도 워낙 이렇게 오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후 1시경에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하락, VI 이렇게까지 발동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 정말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 제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 불안해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깨고 내려와도 이렇게 4일선 그리고 5일선까지 지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4일선 지지 그리고 5일선 지지가 되면 충분히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도 이런 부분들이 지지가 되고 확인된 이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전체적인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인 한미반도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까지는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이미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미국 시간으로는 23일,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6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겠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체크해서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체크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이런 부분들 쉽게 받아보시고 앞으로 반도체는 어떻게 주가의 향방이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반도체 이기자 리포트를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매매하실 때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얘기 드리겠고요. 또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테마 리포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번 달 말까지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 좀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런 학회의 검증 그리고 관련된
논문 그리고 샘플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조전도체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련주들의 흐름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저의 테마 리포트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리포트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바이오 아직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한 새로운 ETF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급이 계속 연장돼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테마 리포트 이용해 보시고 이자 포인트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매매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얻어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필승 전략 얘기 나눠봤는데요. 필승 전략에서 다룬 내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테마 리포트로 더욱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 중 100분을 추첨해 선착순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테마의 이기자 리포트 받아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 시청하시고 있는 부분 인증해 주시면요. 또 5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루닛입니다. 네,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 루닛이 도착해 있는데요. 바로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는요, 닉네임 주식초보님께서 루닛 매수가 92,000원에 비중 15%로 남겨주셨는데요. 다른 의료 종목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얘만 내려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님?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응급 처방 내려주시죠. 네, 루닛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네. 많이 잘 알고 계신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 제가 방송 초반에 루닛 소개해드리고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런 정도의 상승폭이 한마디로 계속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쓰이고 있진 않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지요.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로 이 정도 30%대, 50%대 이 정도의 한마디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이렇게 보시면 눈이 제가 이 아랫부분에 있을 때부터 워낙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선이 많은데요. 이제는 이 윗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수 이후에 많은 상승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좀 크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말 시세 분출 크게 나왔던 종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정도 상승, 20만 원 이상 상승 나왔을 때는 조금 오버슈팅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마디로 괜히 템베거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죠. 이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 현재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은 이만큼 상승이 안 나왔으니까요. 지금 상승이 잇따라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이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0% 정도의 하락 조정은 충분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이 부분들 한마디로 30% 정도의 조정 이후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로 이평선의 한마디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과한 상승, 좀 오버슈팅한 것이 열기를 조금 식히고 있고 지금 이 열기 식히는 것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전까지의 이런 과정이 한마디로 언제쯤 마무리되느냐 이것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런 이평선이 한마디로 이런 이평선이 이전에 모였을 때는 조금 더 조정 이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한마디로 이 추세선을 한마디로 지켜가면서 이 추세선을 지켜가면서 있었을 때는 보유 관점이겠지만 이것을 깨고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 그럼 일단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조정 보였을 때도 진정이 된 이후에 여기에도 진정이 왜 되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래 61선 부근에서 살짝 깨고 내려왔지만 61선 즉 3개월 동안 보유한 전체적인 한마디로 시장 참여자가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는 것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걸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이 부분 이평선을 유지해 준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한마디로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이후에 이런 엄청난 슈팅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조금 걸리겠으나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도 확인은 하셔야겠죠. 확인.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추세선 거기에 더해서 6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해 준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 깨고 내려온다. 61선과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때는 또 바로 수익 실현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본다. 라고 하는 전략 세우시는 것이 맞겠고요. 이 정도를 깨지 않고 계속 횡보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 조정.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이렇게 올라설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5% 정도의 비중은 조금 더 실어본 다음에 이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전술이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이 열기를 조금 식히는 과정에 있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필승 종목으로 다뤄주신 종목이었던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질문해 주시고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톡센터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필승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또 리뷰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필승 종목 나왔고요. 오늘 인벤티지랩 제가 준비한 이후에 이렇게 막판에 크게 상승 나왔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인벤티지랩 잠시 후에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종목 리뷰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주 오늘 큰 폭의 조정이 나와서 워낙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제가 반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걱정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리뷰 준비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만큼 정말 한미반도체 종목 보면서 한미반도체가 하락 때문에 VI가 나올 줄이야 라고 상상을 해보신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텐데요. 한미반도체 이런 하락이 나올 때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지고 나와야 되겠죠. 아무리 반도체가 좋든 말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다. 이러면 그럼 회사 자체에 무슨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슨 문제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던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 자체가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이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세 가지 항상 봐야 된다. 이것은 라공기법에 제가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인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세 가지. 거래량이 유통주식수 이상 터지는가. 두 번째, 이렇게 한마디로 기준 종목이라고 보는 종목이 완전히 무너지는가 아니면 이 전체 산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가. 이거 두 번째로 보시고 세 번째, 회사 자체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한마디로 화재 사건이 났거나 아니면 횡령 배임 사건이 났거나 이럴 때는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역사상 신고가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한미반도체 이렇게 상승했을 때도 조정 보였지만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한마디로 거래량을 싣고 상승했을 때도 이렇게 음봉 있으면서 조정 보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했을 때도 이후 이런 음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고려를 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1% 상승했을 때 매수 들어가서 바로 이런 상한가까지 누려봤었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 모습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조정들은 늘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한마디로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이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빠르게 더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실망을 안겨줄 그런 종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관련된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폭락을 해야 맞죠.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역사상 신고가에 다시 들어가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한마디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와중에서 전체적인 반도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투매까지 나와서 뚝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신규 접근이 가능한 타이밍이냐? 네,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오면서 앞부분을 넘겨주는 이런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으나 전체적으로 반도체 조정이 나오면서 네, 이런 부분 조정을 보였을 때 역시나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나? 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크게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져버렸다. 이러면 바로 탈출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BM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한마디로 조금 더 꾸준히 내가 기다려본다. 왜? 이 산업 자체 그리고 종목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흔들리는 마음 다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종목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도 이기자 포인트 확인하신다면은 크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으로 회사가 계속 이익 성장을 이루는가? 그냥 지금 당장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기대감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리는 뭐 저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한마디로 라곤 기법, 이 델타 라곤이 되었건 아니면 그 아래 찰리 라곤이 되었건 이런 부분에서도 높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인벤티지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바이오 리포트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이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플랫폼 기업이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 계속 뒤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런 인벤티지랩이나 이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오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왜냐? 투자가 더 많이 진행되고 지금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나오면 계속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벤티지랩 이기자 포인트 두 번째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가, 플랫폼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크게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급등이 계속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한마디로 정고점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 위고비가 한마디로 사이드 이펙트, 심혈관 질환에까지 효과가 있다라는 점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런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마디로 제약 관련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이렇게 기술 이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기자 포인트 세 번째 자리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한마디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로 앞단의 저기 이렇게 이걸 알파 구간, 이후에 브라보 구간, 찰리 구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앞단에 최고 상승한 이 부분을 새로운 또 알파 구간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앞단에 지금 상승했던 부분을 넘어선다면 그런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 거래량이 한마디로 앞단에 상승했던 부분의 거래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계속 지금 앞단에 있는 저 부분을 알파 구간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을 깨고 올라설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한마디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이런 상승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게 작용한다라는 점들을 제가 앞선 단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향해 달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역시도 전체적인 일정 관련해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연이어서 계속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약 바이오 전체적인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더해서 새로 출시되는 바이오 관련 ETF의 그런 수급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포함이 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제약바이오 업체 쪽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 얘기 드리면서 앞에 출시되었던 모사의 ETF 역시 인벤티지랩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지금 많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더 큰 상승을 앞두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점 얘기 드리면서 그 부분은 거래량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필승 종목 시간은 마치겠지만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인벤티지랩 공부해 봤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바이오, 비만약 관련 주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이기자 리포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물론 바이오 관련 눈여겨볼 다른 종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이기자 투자 리포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테마별 순환 매장에 대응하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전략 배워봤고요. 누적 상승률 282%에 달하는 루닛, 폭발적인 상승 후의 건강한 조정 차트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신고가가 눈앞, 오늘의 필승 종목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